자, 그렇다면 고종이 왕이 되기 전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의 원래 이름은 바로 이하응. 자, 이하응은요 1820년 12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 사남 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바로 경복궁, 창덕궁과 창경을 지척에 둔 지금의 종로 안국동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흥선군은요 5명의 남매들 중 정말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막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운 막내이기도 했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가장 총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영특한 모습을 보였던 이 흥선대원군. 근데 어느 날 그 똑똑함을 확실히 공인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조선의 엄청난 선비가 이 흥선대원을 극찬을 합니다. 선비가요? 선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추사 김정희. 들어보신 적 있죠 한번? 알죠, 김정희.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아, 뭐지? 저 아니 많이 들어봤 죄송합니다. 아니 많이 들어봤어요. 추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이 추사 김정희는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이자 천재적 예술가입니다. 그의 이 호를 본뜬 글씨체인 추사체까지 있을 정도였죠. 추사체까지 있을 정도였죠. 자, 그런데요, 이 예술가이자 이 훌륭한 선비였던 이 추사 김정희가 당시 매진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비들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조선의 스타 선비인 만큼 이 추사 김정희의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야말로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큰별쌤. 맞아. 일타 강사였나요? 역시. 일타 강사였던 겁니다. 네. 역시. 자, 그럼 김정희에게 배웠던 제자 누구다? 흥선대원군. 그렇죠, 맞습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요 최고의 예술가 이 김정희에게 그림과 글씨를 두루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사 김정희가 흥선대원군한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 늙은이가 두 손을 모으며 감탄할 정도이다. 압록강 이동 조선에 이만한 작품은 없다. 와.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극찬할 정도로 뛰어난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던 겁니다. 똑똑한 데다가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물이니까 조선 조정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일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능력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요 흥선대원군은 절대 조선에서 고위 관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출신? 출신? 뭐 원래 예전에는 뭐 벼슬 하려면 집안에 뭐 이렇게 뭐 유배간 사람 없어야 되고 맞아. 죄인이 없어야 되고. 죄인이 없어야 되고.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지? 자, 한번 보시죠. 남현군. 남현군, 은신군, 은신군, 사도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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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선대원군은 사도세자의 증손자였습니다. 게다가 사도세자의
손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이 남현군에게도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사도세자의 서자였던 이 은신군의 양자로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즉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은 사실은 직계 왕족의 피를 물려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네요. 이 말은요, 흥선대원군 역시 폐위된 사도세자의 후손인데다가 직계 왕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이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총명하고 하니까 뭔가를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행히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똑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종친부, 왕실 후손들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관련된 행정적인 네. 일을 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흥선대원군은 헌종이 왕이었던 시기 27살부터 바로 이 종친부에서 왕실 종친들의 그 명단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장례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합니다. 이곳에서 흥선대원군은요 실무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바로 이 종친부의 실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흥선대원군이 조선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조선 초기 태종 때부터 이 종친들은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종친들이 그렇게 권력을 얻으면 뭔가 세를 불려가지고 왕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그냥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종친들은 명예직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월급은 받았는데 한 번 종친이 되면은 몇 대 동안 아예 과거의 응시조차 하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1849년 조선 전체가 아주 들썩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왕이었던 조선 제24대 왕 헌종이 23살의 나이로 사망한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이때 너무나 뜻밖의 왕위 후보로 선택된 인물이 있습니다. 왕위 후보로 선택된 인물 누굴까요? 헐종이죠. 철종도 후보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때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왜? 그리고 될 수 없잖아요. 네. 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네. 거예요. 조선 후기 왕들은요 마땅한 후계자 없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헌종 역시도 후계자 없이 사망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직계열통으로는 왕실의 대가 끊기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머지 다른 가지들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직계가 아니더라도 왕이 될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훔친들. 종친들, 네. 그렇죠, 바로 종친들. 찾고 찾고 또 찾다가 종친부에서 일하던 흥선대원군까지 후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될 거면 올라가고 안 될 거면 아니면은- 올라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 그게 근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철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안동 김씨가 선택한 왕은 바로 강화도 남욱군 출신 철종이었습니다. 아 근데 흥선대원군은 왜 왕위 후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사실 너무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러니까 또 나이도 29살이었고. 그러니까 안동 김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선대원군이 왕이 되면 얘는 얼마든지 왕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쥐락펴락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리고 능력이 없는 철종을 일부러 왕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동 김씨들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보다는 철종이 자기들의 허수아비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적절한 사람이었던 거죠. 야,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흥선대원군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철종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궁궐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위독한 철종에게는요, 굉장히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 후사가 없다. 그렇죠. 철종 역시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종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분주해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누가 있을까요? 안동 김씨.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 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쌓았던 이 안동 김씨의 권세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렇죠. 안동 김씨는요, 반드시 자기 가문을 비호해줄 왕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동 김씨 못지않게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그렇죠. 흥선대원군은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아져.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 50대였는데 흥선대원군 이미 40, 50대니까 이때. 맞습니다. 이때 이미 흥선대원군의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흥선대원군은 43살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왕위 후보에 오를 수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위에 올려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흥선대원군은요, 먼저 궁궐 안에 궁녀와 환관들을 포섭하면서 궁궐 상황을 염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신정왕후였습니다. 철종이 후계자 없이 승하면 다음 후계자를 누가 지목할까요? 신정왕후?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만약 국왕이 서거했을 때 김씨들이 다른 왕족으로 철종의 뒤를 잇게 한다면 김씨들의 권세가 강고해질 것입니다. 이 말은요, 철종의 후계자를 절대로 안동 김씨가 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동 김씨가 세운 철종이 왕이 되면서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던 이 풍양 조씨 가문, 신정왕후가 바로 그 풍양 조씨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흥선대원군이 이 신정왕후를 찾아간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만약 이 때를 틈타 저의 계책대로 하신다면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안동 김씨를 막으려면 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야. 자, 그렇다면은 흥선대원군이 전한 그 계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신정왕후의 양자로 드리라는 겁니다. 신정왕후는요, 남편 효명세자가 죽은 이후 자신이 낳은 아들 헌종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아까? 죽었어요. 이미 일찍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만한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신정왕후에게는. 자, 그렇다면 종친인 흥선대원군의 아들 중 한 명을 자신의 남편 효명세자의 양자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효명세자의 대도 있고 신정왕후는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 그렇죠. 아, 본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당시 흥선대원군에게는요, 적자로는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첫째 아들이 이재면, 둘째 아들이 이명복. 이 두 사람 중에 철종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 고종이 되는 아들은 누굴까요? 보통 첫째 아들 하지 않을까요? 첫째 아들. 그렇죠? 예. 첫째 아들이 돼야죠. 그렇죠? 음. 그런데 바로 이 둘째 아들 이명복이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 이재면은요, 이미 성인이잖아요.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신정왕후가 권력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흥선대원군도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의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쉽다, 안 쉽다? 어렵다. 어렵죠. 야. 반면에 흥선대원의 둘째 아들 이명복은 당시 12살이었거든요.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결국은 둘 다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제안을 했을 때 신정왕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와. 자, 비주로 왕실 종친으로 태어나서 돌아가는 판을 예민하게 파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흥선대원군, 그에게 이 정치는요, 생존의 기술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1863년 12월 8일, 조선 전체에 서글픈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철종이 결국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철종이 사망한 그날, 일사천리로 다음 왕이 정해집니다. 바로 흥선대원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이 된 겁니다. 와. 그 하루아침에 바로 흥선대원군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위 10년 차가 된 아들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뜻을 거스리고 독단적으로 벌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고종이 경복궁 안에다가요, 독립공단을 만든 거예요. 궁 안에 궁? 그렇죠. 고종이 만든 독립공간의 이름은 건청궁. 궁 안에 있는 또 다른 궁, 왕과 왕비만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다. 드러나는 거죠.
건천궁 설립을 통해서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섭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겁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이 고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나이가 든 거죠. 이제 20대지 않습니까?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때쯤부터는 내 아버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직접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그런데 흥선대원군은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왕 위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자신의 기세가 등등한데 어떤 누구도 나 흥선대원군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흥선대원군이 지금까지 힘겹게 일궈온 삶을 와장창 산산조각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그 지위만 높여주고 후한 녹봉을 줄 것이며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 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흥선대원군 쪽에 있던 사람들의 힘을 잃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종친이 누구겠습니까? 흥선대원군? 네. 지금 누군가 정면으로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거예요. 와. 상소를 올린 주인공은요, 왕의 비서인 승지 중 가장 말단 동부 승지로 갓 임명된 최익현이란 인물입니다. 상소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요,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오직 국왕의 생부에 불과한 대원군이 대체 왜 국정에 참여하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 상소를 본 고종,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종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상소는 실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다른 논의를 한 자가 있다면 소인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이제 고종도요, 흥선대원군에 대한 반발심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흥선대원군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예. 흥선대원군은 실제로 공개적으로 뭔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원군이란 자리는 엄청난 권위는 있지만 실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나는 내 아들과 사이가 안 좋다 라는 이미지를 밖에 보여주면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은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던 거죠. 대신에 자기가 장악하고 있던 여러 대신들을 시켜가지고 고종한테 막 상소를 보내게 한 겁니다. 최익현 잡아 죽여라, 최익현 처벌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소가 고종에게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신하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고종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종은요, 그렇게 항의하는 신하들을 모두 파직시켜버리거나 유배 보내고요, 최익현은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흥선대원군의 심장이 철컥 내려앉을 만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73년 고종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친정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이제 그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시지요 라는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권고사직을 한 겁니다. 실록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기무를 총괄하겠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요 한 줄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왕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너무 나이가 어릴 때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하는 수렴청정이고요. 또 하나는 왕이 너무 나이가 들었을 때 왕의 아들, 세자가 대신 섭정을 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누군가가 왕 대신 정치를 한다면 그거는 곧 반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종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 아버지가 나 대신 반역을 저질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흥선대원군을 대놓고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종은요 또 하나 충격적인 조치도 감행합니다. 이제 아버지랑 나는 옛날 같은 관계 아니야. 그때 지었던 문 없애버려. 맞습니다. 맞습니다. 흥선대원군과 고종 자신을 이어줬던 전영문을 폐쇄해버립니다. 아니 이제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약간 나의 힘이 점차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윤 씨 아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 예. 집에. 간우가 예. 문 부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 부수고? 실전에서는 네. 아니스 이제 아들아. 너가 점검하라. 내가 부순다. 근데 제가 한 60까지는 앉을 자신 있어요. 60까지는 전면전으로 해도 앉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멋있다. 예. 웬만해서 다루는 사춘기 못 올 것 같은데. 60까지는 앉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들 고종이 한 충격적인 이 친정 선포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데 반응을 뭐 이제는 뭐 하면 반역인데 할 수가 있나? 근데 또 수싸움에 능해서 또 무언가를 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현군과 자신의 별장을 오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